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정규 시장 개장을 앞두고 오늘 선물시장은 어제의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매 전략으로 수익 내볼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참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는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다양한 소식들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어제 만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경제지표가 굉장히 개선된 점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PMI 지수가 45.4에서 어제 57.1로 점프하면서 제조업 PMI의 반등에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는 가운데 선물시장에서는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내놨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대중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틱톡을 포함한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가 틱톡을 이미 금지했고 호주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확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의 소셜미디어 어플 59개를 모두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요. 금지 이후에 틱톡의 사용자가 절반가량이나 줄어서 손실액이 무려 7조 원에 해당하는 손실액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만약 인도처럼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중국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후로 다방면에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제는 디지털 전쟁까지 이렇게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소식이 흘러갈지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2020년 하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EU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의 GDP가 올해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가 내년에는 5.8%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5월 달, 그러니까 2달 전에 전망했던 GDP가 7.4%였으니까 2달 만에 다시 한 번 더 하향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 봉쇄 조치가 해제되는 게 예상보다 더 더뎌지고 있다.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들이 생각보다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재무 담당하는 위원이 유럽연합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위험들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기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금 도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건데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와 타격을 그렇게 크게 많이 받지 않은 국가 사이에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갈등이 생겨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기금 타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유로화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GDP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EU에 대한 기금 압박이 계속해서 가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전해진다면 유로화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로화 체크 잘 하시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대형 기술주 4인방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 네 종목을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나스닥이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가 종목들 역시 시총 1조 달러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세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한 저력이죠. 어제 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2%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어제 5.8%가 급등을 하면서 주당 3,0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3.5%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술주들의 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CNBC는 이런 랠리를 두고서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 그리고 기록적인 실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기술주들의 급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가파른 상승세에 의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 제일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들의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가장 낙폭이 적을 것이라는 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시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자 구리 가격이 전날보다 1.2%가 오르면서 톤당 6,08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 확산했었던 3월 달에 4,000달러 중반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회복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리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가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시사 흐름이 나오면서 이 구리 가격의 상승 탄력을 받았었고요. 여기다가 주식과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구리를 투자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구리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고 향후의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리에 진입하는 건 추격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리 선물 가격을 함께 살펴보시면 0.21% 하락해서 2.7687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요. 원자재 가격 트레이딩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현재 선물 시장 가격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3% 하락세입니다. 3,15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 내림세입니다. 1,57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54% 하락세입니다. 40.4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1,78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7% 내림세입니다. 1.131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준, 선재 멘토 그리고 김희주 멘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자, 먼저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선재 멘토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간이 돼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들린 김에
뭐 시황도 말씀드리고 뭐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도 해외 선물의 신과 쭉 함께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온 만큼 오늘도 좋은 전략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멘토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비가 와서 날씨가 네. 그래도 조금 선선했는데 또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이제 비가 또 끝이니까 더위가 또 확 온 것 같고 마스크까지 쓰니까 또 많이 또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많이 찾아왔으니까 네. 저희와 함께 2시간 하면서 하루 편안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장마가 온다더니 오늘 오후 들어서 해가 쨍쨍해지면서 굉장히 더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계속 쓰고 다니셔서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 시간만큼은 좀 답답하지 않게 시원하게 저희와 함께 경제 공부도 하고 투자 팁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희주 멘티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요정 김희주입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잘 참고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열심히 2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와 멘티의 트레이딩 기대해 주시고요.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멘토님들의 시장 뷰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지수 같은 경우는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큰 폭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사실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코로나가 있건 없건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거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코로나가 조금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지금 7월 달 들어서 7월 1, 2, 3, 4 계속 5만 명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명이 계속 넘었고 지금도 계속 이제 3만 명이 넘는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는 주가 미국에서 이제 32개 주 정도가 되는데 이 32개 주가 차지하는 미국의 GDP가 7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또 락다운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GDP 70%가 넘는 이런 주들을 락다운하게 되면 또 이제 또 경제 우려가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파급 효과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쵸.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뭐 부분적으로나마 약간의 락다운은 진행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저희는 코로나와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학습 효과도 생겨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뭐 5%에서 뭐 10% 내외가 될 테지 뭐 그 전같이 그러한 폭락 장세는 이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장세가 나오려면은 아직은 버블이 좀 더 껴도 된다. 그리고 오늘의 장세는 이 정도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일단 계속해서 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또 필요하겠죠. 잠시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선재 멘토님은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뭐 지수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달려왔었죠. 네. 뭐 만지수 넘어가면서부터 저희가 우선은 뭐 이제 저가에서 9,500 지수까지 매수를 열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시중의 유동 자금들로 인해서 뭐 좀 더 힘이 세진 것 같아서 사실 1,300 지수까지를 추가적으로 열었었습니다. 근데 매일 대돌림이 있어서 저도 이제 신고가에서 대돌림을 봤는데 그 매도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 보통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배팅이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저가 지지력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습니다. 뭐 리딩하러 오기 전에 제가 한 5시부터 7시까지 마이크를 잡고 왔는데 우선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00 지수, 540 지수부터 매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장 매도가 우선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나스닥 뭐 1,588 지수 저항들이 있지만 이제 그 구간에서 꺾일 건지 1,620 지수 저항에서 꺾일 건지 그걸 결정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좀 더 열어놓으시고 미장 이후에 다시 되돌림, 눌림 정도 보시는 게 괜찮고요. 그다음에 유럽장 하단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력들이 채널 구조 안에서 놀았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목표가는 1,440 지수, 1,450 지수까지를 였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좀
여튼 뭐 좀 조심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오늘 얘 매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 거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너무 안 가도 얘는 가야지 매도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얘 매수를 고집한다 말씀드렸죠. 자, 우선은 1600 지수 확인하는 것까지 보고 1600 지수가 넘어간 다음에 매도를 우리가 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88 지수가 롱포 저항권에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안정하게 한 건 1620 지수까지만 올라오면 땡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장의 눌림, 그다음에 지금 미장 전까지의 반등, 그다음에 미장 이후에 새벽장에서 다시 되돌림 매도로 해서 내일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S&P 같은 경우는 매도 자체 목표가 끝났습니다. 저도 매도를 치고 여기서부터 이제 돌려서 단타를 하고 뭐 중간에서 끊어 먹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도 칠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올지를 아직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매수를 치다가 잠깐 눌린 구조인데 얘네들이 추세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정도 눌림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도 눌림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구조라서 그래서 얘네들 매물대 중심으로 혼주세죠. 위에 쳤다가 아래에 어느 정도 빠지는 구조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S&P는 이 정도면 충분한 그림인데 나스닥하고 S&P하고 뭐 방향성이 요즘 단기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네네. 같은 흐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얘네들은 3160 지수 거기 내에서 위에서 다시 돌려서 깨고 내려오는지 오늘 확인하는 게 좋고 미장 전까지 좀 반등을 좀 열어놓으신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증 시와 관련해서 전략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자,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타임 S&P 500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가 3,15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 후에 지금 0.64%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증시에는 사실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또 안고 있고 풍부한 유동성 속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또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이 확산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시 셧다운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은 전부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준 차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한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뭐 크게 빠져봤자 한 뭐 0.7, 0.8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위로 반등하는 그 폭이 더 크니까 저는 조금 여기서는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뭐 오늘은 뭐 특별한 호재가 없어서 큰 폭의 뭐 상승세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요즘 중국의 증시가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 지난주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2015년에도 이런 비슷한 장세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중국에서 뭐 이제 기업들의 뭐 부채 비율을 줄인다고 외자 네. 본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부채 비율을 뭐 안정화시키고 일단 당국에서 약간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며칠 전에도 이제 중국 이제 관영 이제 증권 뭐 신문 뭐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거기서도 중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선 건강한 자본 시장의 상승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약간 증시에 약간 부양을 조금 우리가 도와주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2015년 때도 통화 완화적인 분위기였고 네.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이라도 일지 몰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들이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상승을 하면서 그게 몇 개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은 오히려 지금 뭐 2022년까지 저금리로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2015년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증시가 더 상승할 그런 공간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증시를 조금 더 거품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미국 지표가 또 되게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ISM 그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3개월 만에 뭐 확정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이 월간의 이제 상승폭이 이 지표가 나온 후 최고의 이제 상승폭을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것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뭐 소매 판매 지표도 좋게 나왔고 중국의 또 차이신 또 지표도 잘 나왔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또 빠르게 증시와 실물 경기의 괴리가 조금 더 좁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실물 경기와 뭐 증시와 괴리감이 뭐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처음부터 이런 뭐 애널리스트들 자체가
너무 이 컨센서스를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실물 경기와 증시와의 괴리가 아니라 그냥 뭐 전문가들의 견해와 증시와의 괴리감이지 사실은 실물 경기가 꽤 잘 따라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해보면은 증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뭐 이게 꼭 그렇게 거품은 거품이지만 그렇게 막 거대한 막 걱정할 정도의 거품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요거 지금까지 뭐 약간 좋은 뉴스였다고 한다면은 저는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온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뭐 미국의 이제 4대 IT 대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7월 말 정도에 할 수 있을 거라 뭐 이렇게 지금 뭐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날짜는 미정이에요. 네. 근데 전에도 뭐 이렇게 뭐 이런 대기업들이 청문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뭐 미국 대선 관련 뭐 광고라든지 뭐 아니면 개인들 정보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독점에 관한 이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 IT 대기업 뭐 이렇게 구글세를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네. 반독점 제재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하필 이렇게 반독점 이슈가 나올 때 하필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얘는 기업의 그렇게 친기업 쪽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트럼프에 예. 비해서는. 그리고 분명히 반독점에 대한 얘기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재들이 조금 더 강화될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반독점에 관한 어떤 제재가 강화된다면 이거는 기업들의 수익률하고도 뭐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빌미를 또 제공하지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나 아무튼 아직까지 뭐 청문회도 많이 남았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직 그리고 대통령이 뭐 트럼프가 조금 지금 뭐 많이 열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네네.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쵸, 전에도 그쵸.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증시는 그래도 상방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 오늘 S&P 지수 선물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중국 증시가 요즘 정말 강합니다. 풍부한 유동성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잘 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강세 그리고 유럽과 미국 또 중국 이런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증시와 실물 경기의 괴리를 조금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짚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재 멘토님의 전략을 확인을 해볼까요? 네, S&P 500. 자, 볼까요? 자, 우선 뭐 이렇습니다. 저희야 뭐 이제 뭐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뭐 S&P 같은 경우하고 나스닥하고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가 많아서 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느낌들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유동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뭐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눌린 구조는 우선은 3140 지수에서 한번 마무리가 돼서 뭐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나스닥 뭐 다 전반적으로 반등 그다음에 유로까지 다 반등을 드리고 왔는데 그 유럽장의 눌림이 한 파동이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추가 그림을 노리고 싶으나 지금 보시면 우선은 이제 무너져서 이 구간들 저항들이 미장에서 인정을 해서 밀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밀 확률은 저는 바로 밀 확률은 40% 이하라고 보고요. 이제 저가를 깨고 밀 수 있는 구조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한번 뭐 깊게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구간까지는 밀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이제 뭐 이쪽에 왔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3170 지수에다 다시 재매도를 거론한 상태입니다. 물론 안 잡힐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뭐 하단부 지지력을 깨고 나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제가 리딩 잡았던 그 시간 뭐 7시, 17시니까 5시죠. 5시부터 7시 사이에 얘네들이 눌림이 끝나고 얘네들 뚫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에선 들어와서 아마 혼조세를 느낄 거라고 봅니다. 중심 영역에서 매수와 그다음에 채널 하단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바로 밀기 시작을 하면 확률적으로는 저가를 바로 낮추기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반등을 좀 더 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라서 뭐 같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은 저는 얘네들 이렇게 봤었습니다. 우선은 고점에서 매도로 오늘
뭐 1544지수까지 매도 이게 한 마디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찍을 수 있던 게 1588지수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미장에서는 1588지수를 막아낼 건지 말 건지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당연스럽게 1600지수 위에다가 재매도를 걸어놨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하신 분도 그렇게 요청을 해놨고요. 물론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조에서 이 채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얘가 빠졌을 거라 보는데 얘 추가적으로 매도 못 민다. 그래서 반등이 와야 된다. 그래서 반등을 먹어야지 그다음에 매도도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오늘 미장에서 바로 밀지 않으면 얘가 새벽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봐야 돼서 반등을 먹고 나서 매도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저항점이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1620지수 분할되기에 그다음에 평단가를 1588지수로 해서 오늘은 좀 더 혼주세가 진하기 때문에 약간 롱포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선 반등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미장 초반장 이후에 다시 재매도를 시도하는 걸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미장 초반까지는 우선 반등 여력을 좀 더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저항들 좀 오차가 생겨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60%에 매도로 바로 빠질 확률은 40% 미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더 열어놓고 미장 개장된 이후에 충분히 올라온 애들 매도는 공략들 하시고 지금 구조에서는 눌림 매수 단타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88지수 그다음에 1610지수 정도 보시면 되고 20지수를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지력을 통하겠죠. 걔네들 뭐 1차 저항이 지금 자리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3165지수부터 매도를 좀 분할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매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좀 같이 종합적으로 전략을 드렸는데 일단 개장하기 전까지 그리고 개장 초반까지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약간 눌려줬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그때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 개장하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후의 상황이나 이제 새벽장 까지도 그때는 이제 다시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70선을 매도를 걸어놓으셨다고 하셨고 3,165선에서 이제 좀 분할로 매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88선을 뚫을지 이 부분을 좀 개장 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 좀 중요하게 지켜보시고 이제 610선에서의 매도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재 멘토님의 전략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멘티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같이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S&P 500을 어제 3,500 정도를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나스닥으로 4,500 정도 혼자 트레이딩 하다가 손실을 본 상태여가지고 아직은 하나도 진입한 게 없이 오늘은 좀 많이 신중하게 제가 항상 과감하게 그냥 막 진입하고 막 이랬는데요. 오늘은 너무 신중해요. 그래서 저도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요. 그때 한번 반응 보면서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신중하네요. 일단 어제 S&P를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을 그렇게 봤을까요? 어제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 시간에 맞춰가지고 혼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3,500이나 이제 하루 거의 새벽 시장 내내 열어뒀다가 그 정도로 이제 손실을 받고 이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증시가 어제 최고점을 갱신을 했죠. 갱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오늘은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도로 2개 약을 10546.75에 넣었다가 또 계속 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해서 1056425에 또 2개 약을 넣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손실이 4,500까지 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왠지 수익을 내야 될 것만 같은 급한 마음이 막 드는데요. 그래도 이때 욕심부리면 더 큰 손실을 내지 않을까 해서 신중하게 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멘토님 멘토링 계속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그 손실을 이제 다 자르고 청산을 하고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선재 멘토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네, 그렇죠. 우선 이제 좀 뭐 추세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처음 뵈서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뭐 추세 좋습니다. 굉장히 네. 추세 좋죠. 어차피 변곡을 정확히 모른다면 추세 쪽으로 더 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 매매가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지금 보시면 우선은 윗구간 상단부 제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선에서 맞닿는 이런 부분 뚫거나 아니면 오늘 또 뭐 추세 지지력들 이런 구간들 한마디로 장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급격하게 뭔가를 뚫고 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장들은 보통 혼조세에 들게 됩니다. 뭐 중심 가격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뭐 매도로 왔다가 매수 반등을 주고 또 다시 매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추격하는 추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꼬일 수가 있죠. 지금 우선은 우리도 이제 뭐 매도를 좀 더 안전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매수를 먼저 먹기 시작한 건데 만약에 이걸 뭐 반대로 해서 매도를 치시다가 마무리를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장을 보고 하는 게 좀 더 낫긴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면 지금 이 구간을 못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확률은 40% 이하라고 보지만 뭐 물량들이 갑자기 털릴 수가 있죠. 고점에서 눌린 상태에서 누군가 물량을 털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매수의 물량이 털리면 이제 매도가 급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약간 긴장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도도 일찍 들어가기 위해서 매수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반등을 노린 거지만 지금 전략은 뭐 이렇습니다. 사실은 뭐 장중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타라도 억지로 좀 짜내서 해야 될 수 있지만 솔직히 오늘 전략은 충분히 미장 초반까지 매수를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뭐 이따 유로도 그러겠지만 유로도 매도가 오늘 다 끝났다고 그랬었고요. 오늘 아까 5시부터 7시 사이에 제가 전체 다 반등할 거다. 마무리가 됐다 매도가. 그래서 단기 매도고 한 마디가 마무리된 거지 장기 그림이 마무리됐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미장 초반에 와서 미장 혼조세를 좀 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급격한 움직임이 없어서 빠르게 찾아오는 것보다는 좀 더 올라오는 걸 대기해서 매도를 치는 것과 그다음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구간들 무너지기 전에 먼저 가장 빠른 거는 반등을 노린다면 우선 미장 초반은 반등 매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급락이 없다면 어차피 배팅해서 수익 나는 구조는 매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차를 잡아내는 게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나 만약에 빠르게 해야 된다면 아마 그걸 먼저 노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29분이기 때문에 뭐 미장 개장되고 나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손을 대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기다렸다가 내일까지 오버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매도 전략을 한번 펼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히조멘티의 지금 고민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조언을 주셨는데 미증 씨 개장했습니다.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 나스닥이 0.2% 그리고 다우와 S&P 0.4에서 0.5% 내림세로 일단 출발은 한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 하락세입니다. 3,15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2% 하락세입니다. 1,58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 내림세입니다. 40.3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21% 하락세입니다. 1,78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1% 내림세입니다. 1.132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장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낙폭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까지 이제 시장 본장 개장 전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개정과 함께 지금은 어쨌든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차트 같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47지수 지금 S&P가 처음 켜져서 S&P 그랬네요. 지금 우선은 미장은 좀 혼조세일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하자면 3,139지수 지지력 매수 대기와 근데 좀
잘 안 잡힐 확률이 좀 있죠. 지금 보합에서 위아래 그냥 간 본다 하는 표현이 좀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매수로 가다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미장 트레이더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혼조세를 지닐 거고요. 네. 그래서 1차 매수 3,147, 그다음에 2차 매수에 3,140 지수 분할로 오늘은 싸우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윗구간들 3,155 아까 이 저항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물량들을 갖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그림이 저가를 바로 깨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구간을 한 번씩 체크하러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혼조세를 약간 뛸 거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혼조세 뛰다가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아래까지 좀 더 내려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분들은 3,140 이 지수 지지력 매수, 그다음에 넘어간 이후에 매수의 분할로 해서 오늘은 좀 반등을 열어오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항들 지금 강한데 지금 1,588 지수를 건드렸죠. 자, 네. 오늘 매도를 먹고 이 매수까지 먹었던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선진입이 최소 물량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수익이 충분치 않다 하신 분들은 1,610 지수 이상으로 대기하시고요. 저는 1,618지수부터인가 해서 네. 이렇게 아마 분할로 걸어놓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부터는 애들이 이제 뭐 갈피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미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한 건 큰 그림의 저항이 1,588지수고 단기 저항이 더 윗자리인 1,620지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사인 드린 대로 이 구간까지 매수를 다 끌고 가셔도 되고 네. 매수 마무리 되신 분들은 네. 1,620 지수 저항부터 매도를 차분히 돌려보시는 걸 권하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 채널을 다 완성시킨 그림인지 그래서 저가를 쌍저로 지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려는 시도와 그다음에 고점에서 한번 밀렸기 때문에 혼조세를 듣는 애들과의 싸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네. 당연히 매수 마무리 된 다음에 매도도 저희는 공략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선은 1,619지수부터는 네. 한번 매도 전략을 펼쳐보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뭐 떨어진 칼날이라 그러죠. 아직 네. 뭐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계속 그렇게 싸워왔고 이제까지 뭐 크게 리스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싸우는데 사실은 위험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지지력들을 다 친 다음에 다시 추세가 꺾여서 부합 구간 들어갈 때 그때 저항을 보고 쫓아가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게 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그런데 이걸 사인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걸 제가 조언하는 건가요? 일단 드리면은 우리 멘티가 하시는 네, 트레이딩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시면 제가 뭐 봐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좀 전략을 드렸어요. 나스닥은 장 개장하고 나서 좀 위쪽으로 쏘아 올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588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단기 매수로 수익을 챙기시고 이따가 619선, 620선에서는 매도로 전환하는 전략을 챙겨드렸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위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는 하네요. 3147선에서의 매수 그리고 3140선을 지지한다면 거기서의 또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자, 라이멘티 지금 이 조언에서의 희주멘티 이 조언에서의 지금 트레이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오늘 너무 신중하게 하려고 했다가 역시나 본질은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사실 S&P 500 3,152, 3152.75에 매수 한 계약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3,155.25에다가 또 한 계약을 또 걸었습니다. 지금 S&P 500은 두 계약을 넣어놨는데요. 네. 매수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S&P 500은요. 그리고 나스닥은요. 나스닥도 이제 약간의 짧은 작은 이익 정도만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매수에 지금 이거는 또 말씀 중에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막 급하게 넣었어요. 네. 자꾸 이러면은 안 되는데. 네, 1061.25에 한 계약 지금 매수를 넣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로 나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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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이거는 지금 1620지수 거의 다 찍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인데 여기서는 한번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걸 이제 수익 구간 오면 약수익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 구간부터 이제 매도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선매도 진입이 들어간다. 얘가 이제 지금 이 라인들 있죠. 차트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지금 이 구간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혼조세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선진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단타를 1차적으로 보고 나서 또 재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여기서는 지금 우선 흔들릴 수 있는 건데 거의 다 너무 목표를 온 상태에서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1580지수 후반까지는 약간 밀릴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다렸다가 거의 다 왔으면 반대 매매 들어가신 게 낫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얘네들은 잠시만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도망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1580지수에서 분할 하나 더 들어가셔서 그건 단가에서 나오시고 좀 기다렸다 다시 매도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매도를 칠 구간이에요. 이제부터. 근데 약간 멘티님은 이렇게 좀 약간 추격하시는 게 성향에 맞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싸우시는데 이거 아무래도 구획을 보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정도면 오차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 성향이 너무 공격적이시네요. 자,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단가가 오늘 이제 620선 가까이에 오면은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희주 멘티가 조금 이제 급하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쫓아서 들어갔어요. 추격 매수를 하면서 610선에 매수를 진입을 하고 이제 다시 되돌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580선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전략을 드리자면은 여기서의 이제 추가 매수로 해서 좀 평단가를 맞추는 그런 전략들을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P 500은 3152선 그리고 55선에서 두 계약을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손실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해가고 있으니까 추후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차장님 너무 오래 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선재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차트 보면서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멘티로 다음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아까 올라갔을 때 같이 가야지 막 이러고 따라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이제 희주 멘티님하고 저랑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이 사실 뭐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좀 그렇게 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뭐 본장은 지금 하락 출발을 했고 뭐 지금의 조정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오늘 시장 상황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스닥은 뭐 여전히 저는 뭐 언제든지 저는 나스닥은 좀 매수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테슬라는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는 뭐 이제 S&P 뭐 상장 뭐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정말 저세상 주식이네요. 그죠. 어제도 뭐 13% 오르고 오늘도 지금 소폭의 상승 다들 하락하는 가운데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나스닥도 지금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이니까 또 언택트주로 한 번 또 손바뀜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쪽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또 상승 반전을 하면서 또 소폭도 S&P는 소폭 하락하고 나스닥은 또 소폭 상승할 그럴 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추격 매수 적극 찬성.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 적극 찬성하셨는데 자 지금 희주 멘티가 트레이딩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이게 진짜 오늘은 좀 안 되는 날인가 봐요. 추격 매수까지 생각하면서 좀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지금 수익을 봤을 텐데 바로 또 직전에 지금 청산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실 시장가로 청산하면 안 된다고 정말 멘토님께 멘토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시장가로 막 급하게 또 청산을 해버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손실을 본 게 직격타를 너무 맞아가지고 아까 근데 눌림 씨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이제 약간 본절 청산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수를 한 계약을 더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청산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감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님이. 멘탈이 좀 흔들려가지고 감시를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매매를 계속 걸어놓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 뭐 보고 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저항이 밀렸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올라갔다가 아까 저항 받았던 구간들이죠. 아까 저항 받았던 구간까지 얘네들이 다시 이 구간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잠깐 올라왔었죠. 그래서 다시 밀려서 저항해서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된다면 1600 지수를 확인을 할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그걸 뭐 이제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빨리 진입해서 단가만 맞춰서 나오고 다시 정비하자고 네네. 하고 이제 제 거 정리하고 제 거 이제 매도가 잡혔을 거 아닙니까? 네. 1620 지수 저항부터 해서 쭉 걸어놨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하고 봤더니 또 진입하셨네요. 아니 지금 네. 이 멘티님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처음 뵈서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군요.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매수 진입을 했어요. 네, 매수 진입 지금 나스닥 한 계약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지금 네. 어디에서 들어갔죠? 네, 105902호에 한 계약을 105902호에 한 계약 진입을 했습니다. 네. 지정가로 해서 네.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300불 정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1590선에서 한 계약을 매수로 지금 나스닥을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지금 초반에 혼조세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이제 아까 주셨던 전략대로 620선 전까지 이제 좀 청산을 근데 할까요? 들고 계시고 싶으실 건데 저라면 여기서 한번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네네. 저희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저항이라고 저희가 오전부터 정해놨어요. 매도에 매수에 매도를 본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익으로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는지를 본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고민이겠죠. 여기서 돌파하려는 매수 세력과 그다음에 저항하려는 매도 세력이 있다. 그럼 가장 매물대는 방금 찍었던 고점을 배제하고 전고점과 그다음에 추가 고점 확인이겠죠. 저희 매도가 맞다면 전고점이나 아니면 추가 고점을 한번 찍다가 밀리는 걸 저희는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점을 찍고 나서 저는 이제 뭐 매도를 다시 재매도를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이 고점을 찍더라도 고점 전에서 한번 털어주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진짜 이 구간이 오늘 매수의 변곡 근처라면 다시 이 매수 자리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찍을 때는 훨씬 더 긴장을 하죠.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뭐 1610 지수부터 20 지수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눌렸을 때 뭐 잘못 들어가거나 얘네들은 나올 수 있으나 걔네들은 당연히 고점 전에 정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매도는 어디서 대기하겠습니까? 매도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추세 상단부까지 해서 지금 자리 선진입, 그 다음에 위에 분할 해서 얘 매도를 누르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를 들어가 보겠죠. 그래서 단가를. 그래서 이 매수는 정리를 하고 선진입 매도에 분할 매도를 해서 한번 오늘 고집 피우던 걸 한번 싸워보겠죠. 오전부터 봤던 거. 그래서 이제 놓치지 않고 매도, 매수, 그다음에 네. 다시 재매도까지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좀 뭐 혼자 하시다 이런 게 있으셔서 이제 뭐 다 병고까지 드시고 싶으시겠지만 좀 더 참으셔서 네. 이게 오는지 좀 더 보고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저랑 같이 뭐 무덤으로 가시던 제가 보는 뷰대로 뭐 네. 한번 같이 싸워보신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직은 뭐 결정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뭐 자리는 오차가 충분히 날 수는 있습니다. 뭐 그쵸?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맞고 싸우겠다는 건데 저희가 이걸로 선진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수세가 셌었고 충분히 아래 구간은 충분히 다 건드렸다고 봐도 무방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합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네. 뭐 그거 뭐 수익을 오늘 뭐 다 찾아오기는 힘들겠지만 좀 기다렸다 얘네들 공략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한번 네. 타이밍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매수 진입한 거 청산을 하셨을까요?
네, 매수 진입한 거 말씀 중에 네. 청산을 했습니다. 네, 일단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한 걸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1부는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에서 저희 S&P와 나스닥 좀 자세하게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크루드 오일, 또 골드, 유로까지 다 남아 있으니까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